다 얘기하고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근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어디서 봤는데 뭐 지방이식 하면 안 된다, 필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어디서 봤다, 아니면 어디 병원에서는 그렇게 봤다, 필러를 추천한다. 그 왜 그러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지방이식보다 차라리 필러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얼굴에 볼륨이 없어서 이제 볼륨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뭐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굴에 마르고 살이 없고 얼굴이 살이 빠지고 이러는데 뭔가를 채워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뭘로 채울까? 이렇게 찾아보면 결국은 지방이식이냐 아니면 필러냐, 이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필러 안에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방이식은 그냥 지방이식 하나죠. 본인의 지방을 빼서 복부나 허벅지에서 빼서 이제 얼굴에 넣는 거죠. 필러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전부터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HA라고 그러죠.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라고 해서 HA거든요. 약자로. HA 필러라고도 쓰고 히알루론산 필러라고도 쓰고, 그게 뭐 레스틀렌, 주비덤 이런 뭐 아주 등등의 많은 그런 브랜드들이 예전부터 만들어 오던, 한 30년 가까이 됐나? 제가 뭐 레지던트 때도 이미 그 필러를 썼으니까 20년은 확실히 넘었고 한 30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사용하던 그 필러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필러를 잘 만들기 때문에 정말 수십 가지 그런 그 브랜드의 필러들이 있죠. 결국 다 히알루론산이에요. 그게 아주 대표적으로 그냥 우리가 필러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거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종류로 뭐 칼슘 필러라는 종류가 하나 있어요.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고 해서 그 레디어스라고 해서 칼슘 성분이 있어서 이제 그걸로 채워주는 뭐 이런 종류 필러도 있고, 그 다음에 콜라겐 생성 필러라,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라 해서 옛날부터 따지면 뭐 스컬트라, 엘란세, 요즘은 뭐 주베룩 볼륨이나 울트라콜 뭐 이런 등등의 그런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하는 필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그냥 요즘은 잘 많이 쓰지 않는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물질이에요. 그래서 아쿠아미드 뭐 이런 종류의 그냥 내가 그냥 이물질인데 몸속에 있을 수 있는,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뭐 이런 종류의 그런 물질들로, 예전에 그런 것들도 있었고, 요즘은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콜라겐 생성하는 필러들을 이제 많이, 이게 좀 뭔가 그런 이물질 이런 게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내 몸에 계속 있다는 거에 대한 자체가 조금 괜찮나? 뭐 이런 생각하는데 이거는 내가 넣은 거는 싹 없어지고 내 몸에 생긴 콜라겐이 남아서 그 볼륨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건 괜찮을 것 같으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그걸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러랑 비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종류를 다 필러라고 봐야 되고, 이제 지방이식은 지방이식인데, 일단은 지방이식보다 필러가 낫다고 하는 거에 몇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방이식은 생착률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볼륨이 안 생길 수 있다. 뭐 그래서 필러가 낫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지방이식은 생착률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넣은 게 다 살지를 않아요. 내가 딱 원하는 볼륨을 딱 만들어 이만큼이 딱 있지는 않고 줄죠. 분명히 줄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줄지도 사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고, 남은 게 이제 생착이 된 건데 남은 거는 이제 거의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한 번을 딱 해서 원하는 만큼 모양을 딱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수많은 말한 필러들 중에서 한 번을 딱 넣어서 원하는 만큼 딱 만들기가 사실 필러도 쉽지는 않아요.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거는 그래도 내가 넣어놓은 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이거는 좀 나을 수 있는데,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돼요. 조금씩 흡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한 빠르면 뭐 6개월에서 한 1년? 이런 정도. 근데 또 히알루론산 필러 중에 어떤 부위에서 넣었을 때는 흡수가 또 너무 안 돼서 뭐 한 몇 년씩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그럼 이거는 흡수가 되는 거냐 마는 거냐, 뭐라고 말을 못하는. 필러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콜라겐 생성 필러들 많이들 하는, 이거는 내가 넣은 것만큼 콜라겐이 딱 생겨서 그만큼 볼륨을 딱 만들어주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들을 아마 가서 들어보면 콜라겐 생성 필러 하면 여러 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한 번에 안 되죠. 그러면 지방이식 생착률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어려운데 그럼 필러는 되냐? 이것도 역시 이건 그렇게 이것만의 단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이거고. 그다음에 둘째, 이식된 지방은 몸무게의 변화로 인해 변화의 폭이 크다.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지방이기 때문에 내 지방, 생착이 된 내 지방은 몸무게가 늘면 늘 수 있어요. 같이 볼륨이 좀 커질 수 있어요.
줄면 좀 줄 수 있고, 이거는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필러는 뭐 좀 덜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변화가 별로 없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게 변화가 되는 게 꼭 안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꼭 안 좋은가? 예를 들어 뭐 복부나 이제 허벅지에 이렇게 해서 이식을 했어요, 얼굴에. 근데 얼굴에 있는 지방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빠지거든요. 근데 몸무게가 좀 변하면서 살이 찌면 좀 볼륨이 좀 늘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이식한 지방에 의해서 볼륨감이 조금 더 유지가 된다, 이러면 뭐 꼭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지 않을까. 그거는 어떤 경우마다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뭐 정말 내가 변하면 안 된다 이러면 글쎄요. 근데 얼굴이라는 게 원래 기존에 있는 지방도 내 몸무게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당연히 내 지방도 변하죠. 내 지방도 변해요. 그러니까 내 지방이 변하는 거에 같이 이식한 지방도 같이 변하니까. 근데 필러는 안 변해요. 그럼 오히려 내가 살이 많이 빠지면서 얼굴이 쫙 빠졌는데 필러는 안 변하면, 처음에 살이 있을 때는 필러를 넣은 부분이 그냥 같이 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양이 이렇게 표시가 나지 않았었는데, 얼굴살이 쫙 빠지는데 필러가 있는 부분, 필러는 안 빠지니까 오히려 필러 있는 부분이 조금 표시가 나고 약간 두드러진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뭐 그게 살이 물론 1, 2kg 빠져서는 안 그럴 수도 있겠죠. 많이 진짜 예를 들어. 근데 지방을 넣었으면 그렇게 빠질 때 같이 빠지면서 오히려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몸무게의 변화로 인한 변화의 폭이 지방이 당연히 필러보다 크지만, 이게 변화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꼭 안 좋은 거냐?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결국 울퉁불퉁해지거나 처짐이 발생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필러를 넣으면 울퉁불퉁해지거나 처짐이 안 생기나? 이거는 어떻게 넣느냐, 그리고 어느 부위에 넣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지방이냐 필러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울퉁불퉁해진다는 거는 처음엔 괜찮았다는 뜻이죠. 결국이라는 거는. 그럼 처음에 지방 이식을 해서 처음에 1, 2년은 괜찮았는데 결국 나이가 10년, 20년 지나서 결국 울퉁불퉁해진다? 노화에 의한 얼굴의 변화와 관계가 있어요. 내가 지금 넣었을 때 좋았어요. 옛날에 넣었을 땐 좋았어요. 근데 한 10년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 좀 그렇네요. 이거는 얼굴이 변화하면서 그 변화에 따라서 옛날에 해놓은 게 느껴지는 거죠. 이거는 필러를 해도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방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런데 왜 지방이식을 그러느냐? 지방이식은 특히나 예전에 할 땐 얼굴 전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필러는 이 주사 하나가 보통 1cc잖아요. 그러면 주사를 내가 10cc를 하려면 10개가 들어가요. 20cc를 하려면 20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필러를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필러는 하나하나당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방은 내 지방을 빼서 넣기 때문에 50cc, 60cc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볼륨을 정말 많게 넣을 수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 전체 풀페이스 지방이식을 많이 했었고, 볼이 꺼지거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넣었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얼굴의 지방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에 의해서 빠지지만 빠지지 않는 부위가 있어요. 두 군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팔자주름의 바로 위쪽 부분, 그리고 마리오넷 이 줄의 바로 위쪽 부분, 이 두 부위의 지방, 어떻게 보면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안 빠져요. 얼굴에 지방이 다 빠지냐? 똑같이 다 빠지면 크게 문제가 없고 그냥 처짐만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안 빠지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잘 맞춰져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 부분은 안 빠지고 이 부분 빠지고 이 밑에 빠지니까 이렇게 처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두 군데가. 여기도 빠지는데 여기 안 빠지니까 이렇게 처진다고. 다 같이 빠지면 처진 느낌이 덜 하겠죠. 다 같이 볼륨이 없을 때는 그냥 피부만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이지만, 여기 볼륨이 있는 상태에서 위에가 빠지면서 처지니까, 볼륨감이 있으면서 처지니까 훨씬 더 처져 보이죠. 그러면서 당연히 빠지는데 안 빠진 데가 생기니까 울퉁불퉁해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그 필러는 안 그래요. 필러도 이렇게 넣으면 여기 다 같이 넣었을 때 마찬가지로 내 지방이 빠지면서 울퉁불퉁해 보일 수 있죠. 필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지방 이식을 할 때도 여기를 안 넣고 여기만 넣었다면 여기가 빠질 때 그래도 내 지방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밑에는 어차피 안 넣었으니까 오히려 처지는 거를 막아줄지도 몰라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다 넣었어요. 이렇게 다 넣었다고요. 진짜로 한 10년, 20년 전에는 그냥 다 넣었어요. 특히 볼을 많이 넣었어요. 이렇게 볼이 이렇게 빵빵하면, 동글동글하고 빵빵하면 그 젊을 때는 그게 버텨준다니까요. 탄력이 좋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데가 빠지는데 여기는 안 빠지니까 이건 빠지면서 이렇게 이래서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인 거라고. 그러면 아무리 젊을 때라도 내가 여기가 꺼져서 여기를 넣고 싶더라도 말씀을 드리죠. 여기 지금 많이 넣으면 나중에 여기는 안 빠져서 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넣어요.
막 이렇게 많이 넣어달라고 해도 안 넣어요. 자연스럽게 갑시다.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작용이 생길 시 제거가 어렵다. 뭐 그런 부분이 있죠. 제거가 어려울 수 있죠. 부위에 따라서. 뭐 이런데 갑자기 부작용이 생겼다, 막 석회화가 되고 막 염증이 생겼다, 이러면 제거하기 힘들겠죠. 이게 그냥 절개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참 지방이식, 다른 수술도 그렇겠지만 지방이식은 정말 부작용이 최대한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처음부터 모든 과정에서 과정 하나하나, 단계 하나하나에서 정말 중요하고, 이식을 할 때도 절대로 과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모자르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럼 필러가 부작용이 생기면 제거가 쉽냐? 물론 이제 얼마 안 된 상태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작용이라는 게 울퉁불퉁하거나 이러면, 논 지 얼마 안 되면 이제 그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그런 효소 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주사제가 있어요. 그걸 쓰면 좋죠. 그게 사실 필러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러면 싹 녹는다. 근데 이제 오래됐을 때, 필러가 한 몇 년이 돼서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 이게 볼록하다. 그때 울퉁불퉁하다. 그럼 녹이려고 거기다가 그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히알루로니데이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썼어요. 주사를. 안 녹아요. 처음에는 물컹물컹, 이게 딱 놓으면 필러가 이게 물처럼 물컹물컹해지거든요. 그걸 딱 놓자마자. 그러면서 이제 쫙 흡수가 되는 거, 시간이 지나면 흡수되는 건데, 물컹물컹해졌어요. 그러면 봅시다. 다음에 그러면 어떤지 경과 봅시다. 똑같아요. 또 해봅시다. 또 했어요. 또 물컹물컹해져요. 다음에 봐요.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오래된 필러는, 흡수가 안 되는 필러들은 보면 약간 캡슐이라는 게 생겨요, 주변에. 그래서 내가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흡수가 안 되는, 이렇게 딱 장벽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사를 찔러서 그 안에를 녹이는 주사를 놓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흡수가 되는데, 흡수가 안 되면 다시 또 이렇게 필러처럼 이렇게 모양이 돼버려요. 그래서 필러도 사실은 이게 무조건 다 이렇게 녹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래 지난 것들은. 얼마 안 된 거는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필러도 그런 경우는 직접 이렇게 해서 짜거나, 근데 그래도 지방보다 조금 좋은 점은 있죠. 그래도 그런 경우는 이렇게 구멍을 내서, 캡슐을 터트리고 구멍을 내서 좀 이렇게 짜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나오게 해볼 수는 있는데, 그냥은 안 나와요. 필러도 주변이랑 다 들러붙어서 그냥은 안 나오고, 뭐 예를 들어 그런 고주파 그런 장비가 있어요. 이렇게 니들 바늘 끝에 이제 그런 고주파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막 일종의 좀 녹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짠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지방도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녹여서 이렇게 좀 그 기름 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짜서 볼륨을 좀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좀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부작용이 생길 시 제거가 어려운 거는 필러의 경우에도 그럴 수도 있다. 너무 필러를 맞을 때 나는 이거는 언제든지 내가 녹일 수 있다,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다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필러가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진 않다. 그러면 지방이식이랑 필러랑 있을 때 아예 지방이식 자체가 좋은 점이 있느냐? 내 조직이잖아요. 물론 필러가 다 괜찮다고 하고 우리가 식약청에 이런 데 허가를 받아서 나온 거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몸에 들어갔을 때는 결국 이물질이긴 해요. 우리가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물론 거의 드물겠지만 약간 알러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고. 그게 얼마나 생길지 모르지만. 그러고 아무래도 이물질이기 때문에 약간 조직에서, 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직이랑 딱 붙어서 있으면 이렇게 어떤 이물감 같은 거, 모양으로 표시가 난다든지 이런 게 좀 덜한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필러는 뭐 표정을 짓거나 이럴 때 있어서 약간의 약간 표시가 나는 이런 느낌들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단점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식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내가 지방을 뽑아서 넣을 때 그 안에 이제 줄기세포가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포에는 지방세포 있으면 그 주변에 줄기세포가 같이 있어요. 내가 그거를 채취를 해서 넣을 때는 내가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지방 줄기세포도 같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이 피부의 어떤 결이 좋아졌다, 이런 느낌을 많이들 받으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거는 대부분 지방 줄기세포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지방 이식을 하면 지방 볼륨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피부 표면이나 이런 게 좋아지고 조직들이 약간 재생이 되는 그런 작용이 있다는 거죠, 이거 안에. 근데 필러는 뭐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냥 딱 볼륨을 채우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지방 이식이 필러보다 좋은 점들이 있어요. 필러가 지방 이식보다 좋은 점도 물론 있죠. 지방 이식은 이거를 수술을 해서 이걸 빼야 되니까 되게 힘들죠. 필러는 제품이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냥 되어 있는 거를 맞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게 너무 편하죠. 또 이제 지방 이식과 필러의 그런 차이 중에서, 필러는 약간 이 젤 타입의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그 히알루론산 필러는 그럼 늘 때 있어서 약간 액체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제 피부 가까이 넣었을 때 이게 틴들 현상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이 눈밑 같은 데 할 때 그러니까 푸르스름해 보일 수 있죠. 근데 지방은 그런 게 없죠. 나노펫을 써서 할 때는 이제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이렇게 지방 이식보다 무조건 필러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거예요. 결론은 지방 이식은 지방 이식대로의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죠. 필러는 필러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 이식이 필요한 곳에 지방 이식을 쓸 수 있는 거고 필러가 필요할 때는 또 필러를 쓸 수 있는 거고 저는 지방 이식도 좋고 필러도 좋다 그래요. 다 얘기하고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근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어디서 봤는데 뭐 지방 이식 하면 안 된다, 필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어디서 봤다 아니면 어디 병원에서는 그렇게 봤다, 필러를 추천한다. 그 왜 그러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모르죠 왜 그러는지, 그분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저는 둘 다 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모르죠. 그런데 그냥 제 생각에는 지방 이식이 좀 어려워요, 필러보다는. 저는 원래 지방 이식부터 시작을 했던 사람이라 이게 이제 오래 지금 했잖아. 한 20년 정도 하니까 뭐 온갖 경험들도 많고 부작용을 다 겪고 막 별의별 일을 막 겪고 나니까 진짜 이런 일도 있구나.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발전을 시킨 거니까 그냥 지금 저한테는 지방 이식을 해도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런 정도일 수 있지만 이게 뭐 내가 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시작을 이제 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조금 이제 망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 망설여지는 건 내가 넣었는데 이게 모양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걱정일 것 같고 필러는 내가 넣었는데 조금 이상하면 또 녹이고 뭐 다시 해주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는 같아요. 제가 만약 이제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시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아니면 뭐 지방 이식을 했는데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아서 이제 지방 이식 이제 안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필러는 수술적인 게 아니니까 수술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주사나 뭐 이런 장비를만 이용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러는 할 수 있지만 지방 이식을 못 하겠죠. 수술 안 하는데 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 이식은 하지 말고 필러 하라 그럴 수 있죠. 지방 이식은 다른 데 가서 하세요 뭐 이렇게 차라리 말하면 좋은데 지방 이식은 나쁘다고 필러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필러보다 지방이 좋은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고 제가 이제 10년 이상 만에 오신 분들 보면 되게 좋아하세요. 나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막 이러면서 큰 문제 없이 그냥 내 얼굴 같으니까 이제 잊고 지내시는 거죠. 그냥 신경 쓸 거 없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고 그렇게 오래돼서 만족하시고 잘 지내시는, 유지도 잘 되고 10년 이상 유지되고 이런 분들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하는 거예요. 항상 이제 좋은 그런 말씀하시는 피부 결이 좋아졌다 이 얘기는 진짜 많이 얘기하거든요. 필러를 하고 피부 결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고. 지방 이식은 진짜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이제 경과를 보면 그 하기 전엔 조금 푸석푸석해 보였던 분이 훨씬 이제 좋아 보이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보이니까 뭐 결론은 둘 다 해도 된다. 근데 좀 잘 알고 이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방 이식보다 차라리 필러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